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배고픔과 가난, 정치적 불만, 뒷담화는 전부 한 곳으로 모였지요. 그곳이 바로 테르모폴리움이라고 불렸던 가게입니다. 테르모폴리움이란 뜨거운 것을 파는 장소라는 뜻으로 현대로 치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까운 가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대 로마 서민들의 아파트였던 인슐라는 화재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만약 세입자들이 이곳에서 불을 피워 요리를 하다가 건물 하나가 통째로 타버린다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개별 가정들이 매 끼니 식사 때마다 장작을 구매하고 좁은 집에 불과 연기를 피우며 집밥을 먹는 것 그 자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면서 따뜻한 요리를 상시로 제공했던 테르모폴리움은 당시에 노동계층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간편식을 사 먹을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특별히 외식을 즐겼던 것이 아니라 집밥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르모폴리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1인 가구가 식재료를 구해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 간편식을 사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가 없었던 시절, 로마 시민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담기 위해서 개인용 그릇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당시의 주 메뉴는 콩과류와 곡물, 그리고 로마인의 국민 생선 소스였던 가루미 곁들여진 요리로 알려졌으나 (2020년) 폼페이에서 발굴된 테르모폴리움의 항아리에서는 오리와 염소, 돼지와 생선, 그리고 달팽이의 뼈까지 뒤섞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던 것으로 보아 현대의 파에야나 부대찌개와 유사한 형태의 혼합 요리였음 시사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로마의 편의점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와인을 파는 술집이기도 하였으며 이 테르모폴리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따뜻한 온수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와인에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칼리다라는 음료수가 인기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테르모폴리움은 공간이 협소했던 관계로 많은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넓은 L자형의 석재 카운터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스탠딩바 형태의 식사 문화가 일반적이었죠. 당연히 업소마다 인테리어의 차이도 있었죠. 카운터 상판은 대리석 파편 등으로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었고 폭도 꽤 넓어서 항아리나 그릇을 올려두고 서서 먹기 딱 좋았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편의점이라고 부르면 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당대 로마의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가게를 바라본다면 출근 전에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간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어서서 먹고 나가는 느낌에 가까웠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일부 규모가 큰 업소는 카운터 뒤쪽에 전용 식사 공간이나 야외 정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된 고객은 자신의 주방이 없는 인슐라의 도시 서민, 해방노예,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부유층들은 당연히 자신의 저택에서 노예가 만드는 요리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테르모폴리움은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 여론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가게의 외벽에는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화정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였으나 제정 시대에 접어들며 로마 본토의 선거는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직접 선거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졌지요. 특히 폼페이 유적의 테르모폴리움 외벽에서 발견된 선거 벽보는 당시 지방선거 문화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료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르모폴리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장면은 매우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렇듯 이런 종류의 가게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일부의 업소에는 2층의 객실에서 남녀 간의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문헌의 기록도 남아있죠. 당시 2층이나 뒷방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는 은밀한 비밀이라기보다는 술을 시키면 안주가 나오듯 자연스러운 옵션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성적인 서비스는 테르모폴리움뿐만 아니라 여관이나 술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비록 업종은 달랐지만 영업 형태는 그 경계가 매우 희미했습니다. 물론 폼페이 유적에 남아있는 벽화에도 이를 암시하는 그림과 낙서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테르모폴리움을 끊임없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중도덕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도시의 서민 계층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불만이 섞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반란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제과류의 판매를 금지시켰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타베르나를 폐쇄하고 삶은 고기와 뜨거운 물의 판매를 금지했죠. 그러나 이런 금지령들이 반복해서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네요. 결국 이 테르모폴리움이라는 장소는 제국의 규제와 서민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사회적 최전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집밥을 포기하고 도시락과 컵라면을 찾아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했고, 지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지요. 로마의 서민들은 이곳에서 일상을 나누며 배고픔을 채우고 고단한 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단지 테르모폴리움은 주방에 없던 서민들의 공용 부엌처럼 이용이 되었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작은 온기 하나였습니다.